주간 최고의 아무 말을 골라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갈수록 얼굴이 영해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요? 예. 오, 머리가 좀 자리를 잡으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동안은 어디 떠다녔나요, 머리가? 그동안 자리가 안 잡혀서 제가 예. 볼 때마다 좀 불안불안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파마가 드디어 이제 안착하신 모습을 보니까 예. 마음이 놓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게 자연스러워졌다기보다는 익숙해져서 제가 생머리였을 때 사진을 보면은 약간 이상해요. 그때는 그냥 이상했었죠. 아, 그냥 이상했나요? 원래? 지금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재밌고 좋아요, 진짜로. 진짜 뭐 한 주가 아니라 한 주에 사실 한 10개 정도도 우리가 골라낼 수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엄선해서 나온 막말 3가지만 우리가 고르는 거잖아요. 막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사실 예. 엄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버려야 되는 그 고통, 예. 이게 참 매주 그 수요일마다 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안배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여야 안배도 가끔 하셔야 되고, 뭐 외국인 안배도 하고, 여성 안배도 하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자, 이번 주에 아무 말 후보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첫 번째 후보는요. 예. 한국당 지도부입니다. 예. 한국당 지도부가 그 황교안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험지를 찾으라라는 불가능한 미션을 하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또 종로는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선 가능 험지면 이게 험지인가요? 제가 생각에 이게 좀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그러게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험지의 기준, 뭐 정의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선 가능한 험지. 이거 일단 뒤에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시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진중권 교수하고 예. 이현주 의원이 그 연초부터 아주 훈훈한 덕담을 나눴다는 소식인데요. 그 진중권 교수가요, 이현주 예. 의원한테 정치 좀비는 정계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스토리가 있죠. 있더라고요. 그 스토리는 약간 진중권, 뭐 이현주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인데 어쨌든 그 스토리는 뒤에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예. 경찰이요. 지난해 5.18 망언으로 그 고소고발을 당했던 한국당 의원들을 수사를 했는데 예. 그 10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근데 국회의원 3명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서 처벌을 못한다.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난해 2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5.18에 대해서 막말, 그렇죠. 아무 말 진짜 막 쏟아냈는데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못한다. 국회의원이라서. 그래서 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주에 송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되는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아시겠지만은 아무 말 소잔치는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번호로 1번, 2번, 3번을 적어주시던지 아니면은 1번 당 지도부, 2번 징중권, 3번 경찰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해서 이번 주에 아무 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가능한 험지. 예, 당선 가능한 험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황교안 대표가 지난 3일 나는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5일 날은 또 험지보다 더한 험지라도 내가 찾아서 출마하겠다. 더 센 그 선언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지도부에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좀 이상한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가 모 매체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 지도부가 그 당 사무처에 종로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굳이 이런 말을 언론 인터뷰에서 전한 그 관계자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엑스맨인가요, 그분? 지도부 엿먹어라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왜 나한테 그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주는 거야? 라는 항의의 표시가 아닐까. 그렇군요. 이거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거군요, 이게. 의원이라고 밝혀지진 않았는데 핵심 관계자의 핵심 관계자. 증언이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사무처의 뭐 핵심 그렇겠죠. 뭐 간부거나 아니면은 국회의원이거나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와라. 무슨 뭐 둥그런 삼각형을 찾아와라 뭐 이런 소리 같죠. 그렇군요. 지도부가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뭐 험지에 나간다고 하긴 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좀 불안불안한 거죠. 이거 험지 나가면 황교안 대표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 대표가 총선에서 지면 자기들도 좀 위태로워진다라는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거론되는 지역구가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네요. 험지에 출마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수도권에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대표가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대중한테 선포를 했으면 그러니까요. 지도부가 좀 가오를 세워줘야 되는데 가오라는 말은 좀 그래 면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흘려버리면 당대표 체면이 정말 뭐가 되는지 잘 돌아가는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에게는 다 험지다 지금. 수도권은 뭐 어느 지역구를 상관없이 다 험지니까 어디를 나가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럴듯한데? 약간 그럴듯한데 그게 이제 변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도 어렵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저는 험지 중에 험지를 나가겠다라는 말씀하시길래 난 무슨 광주 나가시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호남에 출사표 내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호남에 뭔가 던지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할 거라고 뭐 혹시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역시나 아니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종로는 어쨌든 안 나가는 걸로 확실해졌네. 이 메시지로 인해서. 종로에는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뭐 공천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걸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이거든요. 만약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공천했는데 당선이 돼버리면 이제 또 다른 대권 주자 라이벌을 하나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의 모양새가 자기는 편한데 출마하고 김병준 씨는 험지에 내보냈다 이런 또 비판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험지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에는 이낙연 총리가 활짝 웃고 있고요. 지금 용산에서 저기는 지금 강남인가요? 강남이 험지인가요? 강남을 험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전현희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저기는 구로인 것 같은데 구로 쪽에 지금 나와 보겠다. 구로에는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이 지금 나올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 험지 지도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이낙연 전 총리는 환하게 웃고 계신데 황교안 대표의 표정은 여기 제작진이 대놓고 편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편파 방송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번은 이 정도로 보고요. 자, 저는 두 번째가 흥미진진합니다, 이분들. 그렇죠. 마치 좀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이런 느낌으로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야, 비유가 저는 정말... 그런 액션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좋아하세요? 프레데터도 좋아하고 에일리언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먼저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 진중권 교수가 한판 붙었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현주 의원이 진중권 교수한테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분이야말로 정상적인 진보라고 생각한다. 좀 뜬금없죠. 그 진보 이전에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글을 보면 그분에게 비난 댓글을 퍼붓는 민주당 세력들과 그분을 동정하는 보수 세력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으로 진영 논리, 패싸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좀 모두까기를 시전을 한 거죠. 그러게요. 일종의 러브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현주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해서 지금 뭐 신당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진중권 교수의 포지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들어보면 오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우리 손 한번 잡아볼까?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의 러브콜로 보이긴 하는데 좀 상대를 좀 잘못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진중권 교수가
전 교수가 답글을 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다 댓글 뭐라고 달았냐면 예. 일단은 뭐 칭찬 감사드립니다. 답례를 해드리겠다 이러면서 진영을 떠난 객관적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현주 의원님은 참 나쁜 정치인입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거쳐서 자유한국당 가시려다 못 가신 것 같은데 영혼 없는 정치 좀비는 정계를 떠나야죠. 그것이 이 나라 정치 발전의 길이자 좀비님이 조국에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애국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진중권 교수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시리라는 거는 뭐 다들 이제 감안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뼈를 때리는 거는 대한민국 그렇죠. 1인자가 아닌가. 막 아파 죽겠어. 저걸 보면은 정치 좀비. 와, 거기다가 또 예. 좀비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이분 진중권 교수가 참 좀 사람에 대해서 좀 예의가 평소에 좀 부족하시지 않냐 이런 좀 비판을 받는 분인데 그렇죠. 좀비에게는 또 예의가 또 깍듯하신 그러니까요. 좀비님이라고 표현한 더욱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예. 좀비님은 그만 은퇴하시라 떠나시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괜히 그냥 그 토론 보시면서 자기랑 아무 그 관계도 없는 분들의 토론이었는데 팝콘이나 그냥 드셨으면 이런 험한 말 안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 그런 그 한마디 그 칭찬 말을 보태셔가지고 이런 험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근데 이현주 의원은 지금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이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는 거가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좀비인데 그래도. 좀비라도 상관없습니다. 좀비라도 상관없고요. 뭐 정치, 프레데터, 예. 뭐 에일리언 이런 비유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가요?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게. 정치인의 세계는 정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인지도가 곧 신뢰도하고 비례를 해요. 그 가장 신뢰하는 언론 조사를 해보면은 인지도가 높은 언론이 항상 상단에 올라갑니다. 무조건. 왜냐하면은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좋아하는 인지도가 많으면은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예. 이현주 의원님을 앞에 그 수식어를 항상 좀비를 붙이겠습니다. 좀비 연주 좋네요. 좀비 연주님. 예, 저는 그 우리 진행자님의 지시에 따라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이요. 또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진중권 교수의 저런 비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그 자기는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분이 좀 진심을 잘 안 받아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다소 좀 서운하다라는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렇군요. 한 번 더 받아칠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그 좀 러브콜을 좀 뭔가 아쉬운 게 좀 외로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외로우시겠죠. 지금 외롭죠. 큰 정당에서 항상 그 양재에서 정치 활동 하시다가 지금 이제 혼자 나와서 이제 창당을 준비하시려니 축소 지향의 정치를 계속 하고 계신 것도 있고 머리도 좀 시려우세요. 그분이 겨울인데 머리카락이 없어서 여러모로 지금 이 방송 너무 네. 아니 그냥 그 진짜 진심 어리게 꼭 모자를 쓰고 다니시기를. 아니 무슨 뭐 털모자라도 하나 사주시고 그런 말씀하시던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털모자를 하나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세 번째. 이거는 아무 말이기도 하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작년 2월에 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런 의원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있었어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라는 이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하나만 정말 입에 담기 험한 너무 발언들이어서 딱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라는 말을 김진태 의원이 했죠. 여기서 이제 지만원 씨도 이제 참여해서 이제 거기 같이 뭐 그런 식의 대화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당시 이런 발언 내용들이 알려지자 5.18 시민단체들이 서울의 상경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이 이어졌어요.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만원 씨를 처벌해 달라라는 고소 고발이 이어졌는데 명예훼손 맞습니다. 고소 고발이었죠. 근데 경찰이 10개월 동안 이 수사를 진행을 해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국회의원 3명은 처벌할 수 없다. 그 이유가 그 헌법상에 보장된
면책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 지만원 씨에 대해서도 상대 대상을, 비하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서 이제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경찰이 특히 그 면책특권에 대해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냐, 그 내용을 보니까 원래 면책특권이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어떤 발언에 대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공청회가 과연 국회의원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공청회에 부제가 있었어요. 그 부제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부제의 그 공청회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2018년에 제정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 법안의 진상규명 범위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북한군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이게 특별법의 조항으로 삽입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법안의 내용에 관한 그 발언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기계적으로 그 해석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5.18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5.18 특별법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삽입됐냐, 이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 원래는 뭐 민간인 학살, 뭐 실종, 암매장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의 법안이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막판에 저 이종명, 김진태 의원이 무리하게 좀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거 만약에 삽입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법안 통과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약간의 억지를 부려서 법안 그 막판에 이제 이런 이상한 조항이 삽입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떳떳하게 공청회 부제로도 이런 그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삽입할 수가 있었고, 경찰은 또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면책특권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과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을 한 것이 그 지만원 씨가 본인의 시스템 클럽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광수 1, 광수 2, 광수 3 이러면서 광수 1, 이게 광주에 수상한 사람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수 1, 그래서 북한군에 있는 얼굴 비슷한 사람과 광주항쟁에 있었던 얼굴 비슷한 사람을 다 매치를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음모론을 제기를 한 건데, 맞습니다. 이거에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회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이 음모론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법조항 안에까지 넣는다라는 거, 정말 참담하면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이미 뭐 정설로 규정이 됐잖아요. 뭐 일단 뭐 거론의 가치도 없기도 하지만, 그 지만원 씨가 주장했던 그 설이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일베를 통해서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그 일베에서 나왔던 그런 그 날조된 담론들을 가지고 뭐 종편에서 또 보도를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게 이게 뭐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이제 이때 공청회 때 이제 국회의원들 입에서까지 이제 나오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5.18 관련해서는 7번의 공식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공식적으로 조사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게 국정원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여러 수사기관의 뭐 권력기관에서 했지만은 단 한 번도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사를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저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좀 황당하고요. 심지어 그 당시 광주를 취재했던 조선일보의 조갑재 씨도 그 북한군 개입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거론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론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놓고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뭔가 좀 내가 숨어서 좀 센 말을 좀 마음껏 해보자, 이런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이 면책특권에 대해서 사실 이 면책특권이라는 헌법 조항이 그 독재 정권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치적 민주화에 굉장히 그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당시 그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던 그 독재 권력에 맞서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좀 발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막말을 하거나 이런 좀 그 문제적인 발언들을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그 외국에서도 이런 그 면책특권 뒤에 숨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걸 좀 제한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2016년에는 터키에서 예. 이제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면책특권에서 좀 범위에서 빼야 된다. 이런 예. 좀 법이 통과되기도 했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뭐 아예 그냥 법안 자체에 명예훼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그렇군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저희 투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하겠고요. 한번 후보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예. 1번 한국당 지도부죠. 한국당 지도부 혹은 1번, 2번 혹은 진중권, 3번 혹은 경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라고 말씀하신 김유진님, 우리 저 소잔치 코너 애청자가 시청자를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개그스토리 47님이 정주식 편집장님, 이현주님 들의 모자는 국민 디압 홈플러스 가서 제 이름으로 외상으로 사세요라고 누구신데요 도대체?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개그 스토리 47님 앞으로 달아놓으세요 하면 되는 건가요? 술도 한잔 해도 됩니까? 개그 스토리 47님? 이름만 돼도 알 법한 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혹시 47년생이신 건가요?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보리님 보자마자 1번. 예, 유희연님은 이현주 의원님 라이언 인형 드리고 싶네요. 라이언 인형을 들고 류여해 씨가 내가 너무 슬퍼서 라이언 인형과 함께 왔다. 그러니까요. 이런 어록을 남기셨는데 라이언 인형 말고 펭수 인형을 사드리죠. 그게 나을 거예요. 거기는 저작권, 그러니까 라이언 인형은 하면은 류여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위해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번 중에 어느 게 오늘 1등을 할 것 같으신가요? 저도 1번이 유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거론되는 그 험지들을 보면 아까 그 강남을도 말씀하셨는데 강남을 뭐 강남을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다들 보면 이게 지금 현역 뭐 민주당 그 지역구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험지처럼 보이긴 하는데 험지 맛이 나는 사실은 텃밭이거든요. 텃밭이었죠. 그러니까 텃밭에 출마하면서 뭐 거기를 험지라고 저는 그 험지를 거론하면서 텃밭을 거론하면서 험지라고 포장하는 게 좀 가짜나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 황교안 대표가 막 삭발하시고 막 단식하시고 굉장히 그 결연한 의지를 밝히셨잖아요. 나름 그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피력을 하셨는데 저런 식으로 막 간을 보는 모습을 그 보이는 거는 약간 좀 너무 모양 빠지는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게요. 1번을 택했습니다. 용산의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옮겨간 거잖아요, 심지어. 그분이 그 용산에서 내리 4선을 하셨는데 딱 한 번 민주당으로 최근에 당선이 되셨고 그 전에는 그냥 한국당 계열에서 쭉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당 3선이니까 그냥 된 거야. 참 머리가 잘 들어갑니다. 정말. 저는 그냥 느낌은 1번이 더 가능성이 높지만은 저는 그냥 2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은 이분들의 이 뼈를 때리는 이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대차게 싸우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대차게 싸우는 모습. 좀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좀 더 많이 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생각해보니 이현주 의원이 머리끄댕이 잡을 게 없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말씀 지금 하시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진짜로 그냥 막 던졌는데 머리끄댕이가 없네요. 근데 사실은 저 싸움에서 이현주 의원은 피해자예요, 일방적인. 그렇긴 하네요. 좋은 말 칭찬만 했다가 저렇게 두드려 맞은 건데.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리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중권 의원의 비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나는 진정성이 있게 말을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싸움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현주 의원의 발언에서 진정성을 느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이 진심으로 칭찬했다고 느꼈으면 저 둘의 대화가 싸움처럼 보이지 않았고 희화화되지 않았을 텐데 진중권 의원이 말 너무 심하게 했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텐데 저게 막 두 사람의 그 희화스러운 무슨 대사같이 느껴지는 건 저게 진심이 안 느껴져서 그래요. 저는 오히려 좀비라고 했던 진중권 씨의 대사가 더 좀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진중권 씨는 정말 좀 화가 났다고 느껴졌는데 이현주 의원님의 칭찬에는
좀 영혼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 집계가 됐나요? 그래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주에 어느 아무 말이 1등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차상부터 2등 아차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2등 아차상은 누구입니까? 3번 국회의원이라 처벌 못한다. 그렇습니다. 면책특권 문제 있습니다. 면책특권 문제 있고요. 경찰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기계적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이라고 좀 봅니다. 그럴 수 있죠.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처벌을 못한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못한다면 뭐를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2주의 아무 말, 2주의 아무 말은 어느 것인지. 역시 자유한국당 화수분이요. 화수분. 근데 제가 살짝 긴장했어요. 이게 왜요? 무슨 봉준호 골든글러브 수상도 아니고 이게 누가 냈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긴장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당 사무처 직원의 그 전원이 목적을 달성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 좀 알려서 당 지도부의 행각에 대해서 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그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무 말을 수집해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